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소연할 곳을 찾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충격적인 행동들을 할 수가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자신들도 잘못을 알고 있긴 한데 그게 죽을 죄는 아니라며 되려 더 큰 소리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은 매일 찾아와 합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시모도 자신들의 입장을 봐달라며 법적인 처벌을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 사람들의 처벌의 기준이 합의 정도면 괜찮을지 아니면 그 이상의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미 변호사를 만났고 이 사람들의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찾아와서는 그동안 함께 살아온 세월을 거들먹거리면서 처벌이 너무 강하다고 합의를 원하길래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인 걸 확실하게 인지시켜주고 싶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이후 서로의 신뢰가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연애할 때와 결혼 생활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 사람에 대한 환상이 깨지기 시작했고 매 순간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었죠. 어찌됐든 의심을 사게 했으니 다음부터는 처신을 잘하라고 한 소리 한 뒤에 앞으로 조심히 행동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남편은 또 안 좋은 버릇이 도졌습니다. 상대방은 분명 불쾌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나친 행동을 자제하라고 시도 때도 없이 얘기했건만 술만 입에 댔다 하면 나오는 버릇은 더 이상 저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 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콩밥 먹고 싶은 거야? 왜 그렇게 지나치게 행동해? 그러다 제대로 물리면 뼈도 못 추린다는 거 몰라?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도 생각해야지. 왜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멈추지 못하는 건데? 저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 것뿐이지 속으로 얼마나 불쾌하게 생각할지 단 한 번이라도 저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해 봤어? 일하는 종업원이라 막대해도 된다는 거야? 뭘 이 정도 가지고 그래? 감사하다고 어깨 한번 터치한 거 가지고. 내가 봤을 때 별 감정 없는 거 같구만. 줘봐, 활짝 웃고 있잖아. 한국이 사람들이 표현이 딱딱한 거지. 해외에선 이런 생활 기본이라고. 그리고 내가 친절히 몸에 배어서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내가 아무한테나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살짝 터치한 건데 그게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까지 와서 화낼 일이야? 그럴 거면 이런 곳에 오자는 말도 하지 마. 당신이 예민한 것뿐이라고. 남편은 되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잘못이 없다며 큰 소리치면서 레스토랑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오히려 제가 죄를 지은 것 마냥 소리를 친 남편을 용서해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더군다나 임신까지 한 아내를 스트레스 받게 한 건 그냥 넘어갈 수 없었죠.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저희 테이블을 담당하던 여자 종업원에게 다가가 남편이 한 행동에 대해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상당히 불쾌했었다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제 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건 분명 잘못된 거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편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러자 큰 소리치며
레스토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를 무섭게 바라보는 눈빛은 자신이 참고 있는 것도 한계라는 걸 보여주는 듯 했지만 그렇다고 꼬리를 내릴 순 없었죠. 이분한테 죄송하다고 진심을 다해 정중히 사과드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분이 왜 눈물을 흘리는지 알아? 당신의 생각 없이 한 행동이 불쾌했다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네. 저기요, 기분이 나쁘셨어요? 그냥 어깨를 톡 치기만 했는데 그게 눈물을 흘릴 만큼 제가 한 행동이 문제가 있었나요? 네, 저는 상당히 불쾌했어요. 여기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직원이라고 함부로 터치하시는 거 문제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당장 저한테 사과하세요.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가 웃고 있다고 했었죠? 그건 틀리셨어요. 이미 마음속은 눈물로 가득 차 있다고요. 여기 아내분 눈이 정확하신 거죠. 지금 진심을 다해 사과하지 않으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CCTV에 다 찍힌 거 당연히 알고 계시죠?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생각했다면 그건 범죄나 다름없다고요. 남편은 갑자기 바뀐 분위기에 상당히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리고 CCTV에 찍힌 자신의 모습을 보고 꼬리를 내리게 되었네요. 통쾌하면서도 제 남편이라는 게 너무 창피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도 잠시뿐 또다시 재발하게 될 거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쳇바퀴처럼 이렇게 살아왔었으니까요. 경찰에게 잡혀가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남편의 행동은 문제가 있는 게 분명했죠. 결국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싶지 않았는지 종업원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종업원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며 현장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그렇게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뒤에야 집에 돌아갈 수 있었어요. 비싼 레스토랑에 와서 돈은 다 지불하고 음식도 못 먹고 남편의 행동 때문에 사과를 하고 왔으니 집에 와서도 좋은 말이 나올 수는 없었죠. 그날 결국 각방을 쓰게 됐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뱃속에 아이가 있는 상태라 이혼도 못하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편의 버릇을 고쳐야만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건 시어머니는 제 편을 들어주실 거라 생각해 주말에 시댁에 가지 않겠다던 남편을 끌고 갔습니다. 시부모님께 미리 연락을 드리고 출발했기 때문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갑자기 온다고 해서 음식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는데 외식하러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괜찮지? 뱃속의 아이는 별 문제 없고? 그런데 아들,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오면서 둘이 싸우기라도 한 거야? 너희들이 이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그럼 여기 찾아온 게 다른 이유가 있기라도 한 거야? 호준아, 네가 좀 얘기해봐라. 도대체 뭔데 그래? 아니, 며칠 전에 슬기랑 레스토랑을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내가 여자 직원한테 감사하다며 살짝 톡 친 거 가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싹싹 빌고 나갔다니까요. 그러니 제가 안 열받겠어요? 엄마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뭐라고? 너 새고랑 차고 싶어서 안 달랐니?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저지른 거야? 슬기가 화낼만 했네. 한 번만 더 그런 식으로 문제 일으키면 그때는 엄마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겠어?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처신 좀 잘하고 다녀라. 그러다 나중에 정말 후회할 일이 생긴다니까. 슬기야,
시애미가 대신 사과한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니? 어머님이 사과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걸요. 그래도 2번 다시 생각 없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한 번 더 속는 셈 치고 믿어봐야지 어쩌겠어요. 여기 오니까 이제서야 배가 고프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희 외식하러 가실까요? 시모도 남편에게 몇 달 후 애아빠가 된다는 걸 절대 잊지 말라면서 처신 똑바로 하고 다니라며 언성을 높이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듣다 못한 시부도 옆에서 거들어 주셨고 그제서야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고 제대로 고개를 숙이게 되었네요. 그날 이후부터 제 신경을 건드는 일은 발생되지 않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뱃속의 아이한테만 집중하면서 배는 점점 불러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시부는 손녀를 원하고 계셨지만 시모와 남편은 건강한 손자를 원하셨어요. 시모는 둘째 계획할 때 기대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아쉬운 마음을 내비치셨지만 금세 기분이 다시 좋아지셨고 시모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라며 불안할지도 모르는 제 마음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술이 잔뜩 취해서는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 정도로 만취가 된 상태로 집에 들어왔어요. 힘겹게 침대에 눕히고 산만하게 부른 뱃속의 아이를 진정시켜주고 있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남편이 갑자기 뱉은 헛소리에 이성을 잃게 되었고 주방에서 찬물을 대야에 한가득 담은 다음 그대로 남편의 얼굴에 전부 부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맑아졌는지 또박또박 말을 하면서 자신의 얼굴에 물을 부어버린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속옷까지 전부 쳐져버렸잖아. 갑자기 왜 또 그러는 건데? 제발 말로 하면 안 될까? 당신이 지금껏 말로 해서 좋게 들은 적이 있었어? 어떤 여자야? 어디서 뭐라고 왔길래 지금 본처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내 앞에서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냐고. 사실대로 얘기 안 해? 태희가 누구냐고. 빨리 대답 안 해?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잘못 들었겠지. 당신 이름 부른 걸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착각을 했다고? 한 번도 아닌 3번씩이나 다른 여자 이름을 불렀는데 귀가 먹지 않고서야 3번을 잘못 들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이랑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그리고 2번 다시 찾아오지 마. 제 손으로 방까지 부축해 줬다가 남편의 실수로 다시 내쫓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끝까지 이해할 수 없다며 큰 소리를 치고 밖으로 다시 당당하게 나갔어요. 그날 저는 이미 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화가 많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갈 만한 곳이 없었는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시댁에 발을 들이게 되면서 시모도 당황했는지 저에게 전화가 와선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짐까지 싸서 보냈냐고 당황해 하셨어요. 시모와 통화를 하는 순간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남편 하나 믿고 따라왔는데 저 말고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너무나도 큰 배신감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다 들었을까봐 너무 미안했어요. 결국 이번엔 시부가 나서면서 상황은 겨우 진정시킬 수 있었지만 그날 이후 남편에 대한 마음이 굳게 닫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한참 뒤 집으로 돌아와선 마지못해 용서를 구하는 꼴을 보니
정말 한심했습니다. 이런 남자가 뭐가 좋아서 결혼을 했는지 제 자신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다시 들어온 결정적인 이유는 시부의 손이 날라오는 게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온 거였죠.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내가 당신 외도를 몇 번을 눈 감아줘야 하는 거냐고. 당신 이러다 정말 큰 코 다친다는 거 알지? 절대 후회하지 마. 나는 분명 경고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봐. 어차피 이혼하면 남남이야. 안 그래? 위자료 까짓것 주면 되잖아. 나에게 자유를 주는데 당연히 그 정도 돈은 쥐어줘야지. 뭐라고? 정말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건데 되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니까 너무 답답하네. 그래, 내가 원하는 게 이혼이었고 위자료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을 만큼 뜯어낼 테니까 긴장하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은 정말 끝까지 나에게 안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구나. 뱃속의 아이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니지? 남편은 제가 결국 눈물을 보이고 나서야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었는지 그제서야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 인정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큰 상처를 받았고 남편에게 그나마 남아있던 정까지 떨어진 상태라 확실히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심각한데 부모님께서 어떻게 아셨는지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르시면서 급하게 문을 열라고 재촉하셨어요. 남편도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당황했는지 난감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손이 발이 되도록 눈물을 흘리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오늘 여기서 초상 치를 줄 알아? 감히 내 딸의 얼굴에 눈물을 보이게 만들어? 결혼할 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지? 절대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눈물 흘리지 않게 최선을 다해 결혼 생활을 유지할 거라 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이게 뭔가? 자네의 생각 없는 행동이 집안을 풍비박산 만들었다고? 책임감도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거면 뭐하러 내 딸과 결혼을 한 거야? 뱃속의 아이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겠지. 이제 어쩔 건가? 이혼이라도 할 거야? 아닙니다. 제가 뭐가 잘났다고 슬기와 이혼을 하겠어요. 며칠 전에 실수한 거 만회하도록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여보, 저 말을 믿어요? 우리가 지금 한두 번 속아주며 넘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왜 항상 배려하는 건 저희가 되어야 하는 건데요? 슬기가 더 불행해지고 힘든 상황을 겪기 전에 여기서 갈라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저 얼굴을 계속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뭐 좋아서 이런 선택을 한 줄 알아? 며칠 전에 사돈 어른께 전화가 왔었다. 따로 만나길 원하셔서 나갔지. 그런데 나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자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애원하시더라. 자기 아들이 아직 철이 덜 들었다며 어떠한 방법으로 훈계를 해도 넘어가겠다고 이혼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시더라. 사돈 어른조차 슬기와 뱃속의 아이가 걱정이 돼서 나한테 무릎까지 꿇으셨다고. 그런데 본인은 정작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잖아. 자네의 잘못 때문에 부모가 무릎을 꿇었다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래도 계속해서 인간 이하의 짓을 하고 다닐 테야?
아버지가 장인어른께 무릎을 꿇고 애원하셨다고요? 워낙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시라 절대 그렇게 나오실 분이 아니신데 제가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뭉개버렸던 거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2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처신 잘할 테니 저희 아버지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집안에 먹칠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큰 깨달음을 얻었는지 갑자기 눈빛까지 달라졌고 오로지 저와 아이를 위해서만 살아가겠다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 같았어요. 모든 결정은 제가 하는 거였지만 시부가 직접적으로 아빠에게 찾아가 눈물로 남편의 잘못을 호소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날 아빠도 시부가 하신 행동에 대해 상당한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다짜고짜 손부터 올라간 거였죠. 남편의 얼굴은 수습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양가 집안은 남편의 잘못에 대해 덮어주었고 모든 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약속한 대로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도 많은 노력을 보여주었어요. 단순히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연기였다면 그건 인간 취급조차 해주면 안 될 정도로 쓰레기임이 분명했기 때문에 부모가 욕을 먹지 않게 남편은 현재의 가정생활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만삭이 되었고 출산 준비를 하기 위해 산부인과에 입원을 했습니다. 다 잘 될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뱃속에 있는 아이만 잘 태어날 수 있게 오로지 슬기 너와 아이만 생각해야 돼. 필요한 거 있으면 무엇이든 말하고 그리고 출산 끝나면 짐 싸서 우리 집으로 넘어와라. 산후조리 해줄 테니까. 그게 좋겠지?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도 출산하면 어떤 식으로 지내야 할지 걱정이 많았거든요. 미리 말씀해 주셔서 안심할 수 있겠어요. 시모가 제 손을 잡아줌과 동시에 점점 잦은 진통이 오고 있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양가 집안 모두 모여 무사히 출산하기만 바랬습니다. 남편도 제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했어요. 그날은 남편이 제일 눈물을 많이 보여준 날이기도 했었죠. 그만큼 출산의 고통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참 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토록 바라던 손주가 태어나니 양가 집안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조리원에서 좀 일찍 나오려 하는데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괜찮으시면 내일 그이와 같이 출발하려고요. 내일? 며칠만 더 있다가 나오지.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며칠만 더 있도록 하자. 그게 색이 너한테도 편한 거고 오는 건 아무 때나 와도 좋지만 일단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하잖니. 원장님께 여쭤보니까 회복 속도도 빨라서 조리원에 오랫동안 있는 것보단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몸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어머님이 좀 더 시간이 필요하시다고 하셨으니 며칠만 더 있다가 그이랑 가도록 할게요. 뭔가 이상했어요. 출산 전에 제가 시댁에서 편히 쉴 수 있게 모든 준비를 다 끝낸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며칠 더 있다가 오라는 게 이상했었죠. 그렇다고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는 것보다 정리가 덜 되었다며 횡설수설 하시는 어색한 시모의 행동이
또다시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모가 집으로 돌아가시고 몇 시간 뒤에 남편이 조리원으로 왔어요. 퇴근할 시간이 아닌데 몇 시간 일찍 왔길래 이유를 물어보니 제가 걱정이 돼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왔다며 저를 살펴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니고 남편의 말투에 약간의 떨림과 식은땀이 저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었고 다른 문제가 터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며 궁금한 것도 얘기했어요. 어머님이 집에서 뭘 하시는 중이셔? 원장님은 퇴원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 조리원도 비싼 편인 걸 아시면서도 며칠 더 머물길 원하셔서 뭔 일 있으신가 싶어서. 별일 없는 거지? 당신 나 몰래 사고 치거나 문제를 일으킨 건 없지? 당연하지.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모르겠어? 당신 몸이나 신경 써.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니라서 좀 더 쉬라고 하신 것 같아. 일단 어머님 집 가면 여기보단 불편한 건 사실이잖아. 그리고 좀 더 정리가 필요하신지 조금 있다 나한테도 미리 와서 도와달라고 하셨어. 그래? 별일 없으면 다행이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걱정이 되네. 그럼 그렇게 알고 있을게. 제가 출산을 하면서 더 예민해진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최대한 편하게 생각하려 노력했어요. 출산까지 했는데 또 다른 일이 벌어지는 건 말이 안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좀 일찍 눈이 떠지게 되면서 잠시 화장실에 들리려 하는데 간호사분들이 화장실 안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시모의 얘기를 하는 듯 보여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대화 소리를 엿들었는데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제 두 눈으로 모든 걸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 예정보다 일찍 조리원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비밀들이 저를 점점 미쳐가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택시를 타고 시댁에 도착을 하니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집안 공사를 하고 있길래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뒷문 쪽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집 안쪽에 처음 보는 계단이 있더라고요. 내부 공사를 했는지 거의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조심히 계단을 밟으며 내려가자 처음 보는 공간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좀 더 안쪽에 밝은 빛과 그림자가 보였고 간호사분들이 주고받은 대화가 진실이었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 한편에 아이를 둔 채 도망을 나와버렸습니다. 양손이 떨리는 걸 부여잡은 채 택시를 타고 남편 회사로 출발을 했어요. 때마침 회사에서 걸어 나오고 있는 남편을 발견했고 제가 택시에서 내리자 자기 앞에 나타난 저를 보며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더니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역겨워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아는 것 마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나한테 거짓말 잘하잖아. 그럼 지금도 빠져나가기 위해 변명을 대야지. 왜 고개를 숙이고만 있는 건데? 이런 게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 몰라?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까지 망가져야만 하냐고. 내 딸 어디 있어? 그동안 품고 있던 그 아이 말고 진짜 내 딸은 어디 갔냐고. 빨리 내 앞에 데려다 놔.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는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라도 하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언젠가 밝혀질 일인 거잖아. 그럼 정말 당신과 시모가 산부인과 원장이랑 짜고 일을 저지른 게 맞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잘못을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생각했던 게 정말 충격이다.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너희들의 잘못이 가려지지 않는다고. 내 아이 얼굴이라도 확인해야 되니까 거기가 어딘지 빨리 말해. 당신 아이는 이미 세상을 떠나버렸다고. 출산할 때 심장이 멈춰 있었어. 모든 게 내 잘못이긴 하지만 그때 역한에서도 태희가 똑같이 출산을 하고 있었고 동시에 세상 밖으로 나왔길래 당신에게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리기 전에 태희 아이를 당신에게 보여준 거야. 그래야만 모두가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당신도 안심을 하고 내 실수로 인해 그 사람도 아이를 가지게 되었던 거니 책임을 져야 하니까 당신이 알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게 뻔해서 부모님 집에 지하실을 판 거야. 한 지붕 아래 함께 해야지만 큰 사고를 막게 될 줄 알았어. 그래서 이런 일을 꾸미게 된 거고 내가 죽을 죄를 졌다. 정말 미안해. 남편이 저에게 한 말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어요. 처음 화장실에 가려 했을 때 간호사분들이 나눈 대화와 남편이 설명한 말은 똑같이 일치했습니다. 제가 10달 품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태어남과 동시에 심정지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걸 알게 된 남편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동시에 출산을 하게 된 상간녀의 자식을 제 품에 안겨주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사랑의 눈빛을 보냈는데 상간녀의 자식이라는 걸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죠. 그래서 확인해 보기 위해 시댁에 찾아갔는데 지하로 연결된 계단을 밟고 내려간 순간 태희라는 여자와 시모가 둘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고 돈만 필요했던 상간녀는 평생 비밀을 유지하겠다며 자기가 원하는 돈만 주면 조용히 사라지겠다고 자신의 조건을 내밀었어요. 돈이 들어올 때까지 절대 나가지 않을 거라며 버티고 있으면서 당분간 아이도 자기가 돌봐주고 싶다는 말에 이런 짓을 저질렀던 거네요. 결국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 아이를 두고 도망쳐 나왔었는데 그걸 알게 된 시모가 남편의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남편이 한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 또한 시모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슬기야, 정말 미안하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우리 또한 전혀 모르고 있었어. 한바탕 집안이 난리가 났었을 때 그 여자도 슬기 너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배가 불러왔었다. 당연히 나와 너의 시아버지는 모르고 있었고 호준이만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 그런데 우리 몰래 돈을 쥐어준 것 같더라고. 조용히 사라지겠다며 돈을 요구했었는데 그걸 슬기 너 몰래 마련해 줬다고 하더구나. 그런데 그 여자가 진통이 오니까 너와 같은 병원에 입원시켜달라며 모든 사실을 다 발설하겠다고 태도를 바꾸더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야. 나도 이 사실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일단 그 여자의 입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돈을 요구하길래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중에 있었단다. 근데 슬기 너한테 태어난 아이가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도 질질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 아이를 받는 조건으로 가진 돈을 전부 털어서 그 여자에게 지어줬어. 모두가 비밀로 하면 그 아이는 슬기의 딸이 되는 거였으니까 시민은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는 돈 욕심이 하늘을 찔렀고 우리 집에서 나가지 않으려 하길래 급하게 내부 공사를 하게 되었다. 슬기 너는 몰랐겠지만 기존에 있던 지하 창고 하나가 있었는데 그곳을 활용해서 집에서 버티고 있는 그 여자를 일단 숨겨야만 했어. 그리고 이 사실을 모두 슬기니가 알게 된 거야. 다 시엠이 잘못이다. 첫 단추를 잘못 깨는 바람에 이런 처참한 결과를 얻고 말았으니 원하는 대로 이혼해주고 위자료까지 전부 다 보상해주도록 할게. 그리고 우리 손주의 장례는 우리가 잘 치러줬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납골당이 잘 안치되어 있는 상태야. 주소 알려줄 테니 가서 확인해 보렴. 시모의 엄청난 계획들과 제 아이를 잃었다는 거에 결국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이 사실을 전부 알게 되면서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밝혀지고 상간녀는 자신에게도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아이만 두고 잠수를 타버렸고 시모가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저희 가족은 시댁 집안을 용서할 수 없어 법적인 처벌을 내려야만 했어요. 당연히 이혼 위자료와 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댁 집안의 돈을 상간녀에게 전부 퍼줘서 그런지 가진 게 없다며 합의 보는데 어려움을 호소했어요. 이런 계획을 동참했다는 산부인과 원장을 상대로도 소송하고 있는 중이고 아이를 두고 잠수를 타버린 상간녀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될 남편과 시댁 집안의 행동에 대해 법적인 처벌과 정신적 고통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 처벌이 너무 강하다며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그동안 함께했던 세월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자신들의 입장을 봐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변호사와 만나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 태어나자마자 품에 한 번도 안아본 적 없이 떠나버린 제 아이를 보고 왔어요.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삶이 불행해질 거라는 걸 그동안 느끼고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제품을 떠난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앞에 무릎 꿇고 평생 동안 빌어야 할 사람들에게 법적인 처벌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화가 치밀어 올라요. 여러분들께서 그 사람들에게 평생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살 수 있는 처벌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